연산자. 산술은 수에 대하여 계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수와 연산자인 오퍼레이터가 같이 있게 되는데요. 자, 오퍼레이터들은 자, 대입 또는 자, 더하기 또는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누기는 파이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나누기, 그 다음에 자, 나머지 연산자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얘네들은 여러분이 수학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유사한 아이들도 있지만 좀 색다른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처음 나오는 연산자들도 있어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 되는데요.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산자들만 잠깐 언급을 하고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더하기 연산자가 있습니다. 더하기 연산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쓰는 더하기와 똑같고요. 자, 이렇게 식을 작성을 하면 당연히 결과값은 11이 나옵니다. 이거는 쉽지요? 자, 빼기가 있습니다. 빼기는 자, 기호는 이런 마이너스를 똑같이 쓰고요. 7-4를 하게 되면 결과값이 3이 나옵니다. 당연히 4-7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요. 자, 곱하기가 있습니다. 곱하기는 자, 별 모양으로 써요. 우리가 이렇게 수학에서 쓰는 X를 쓰지 않고요. 자, 별 모양을 쓰는데 8번 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7 곱하기 4 하면 이렇게 28이 나오고요. 자, 지수 연산자가 있어요. 다른 언어에서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지수 연산자가 없는데, 파이썬은 친절하게도 이런 지수 연산자를 써서, 자, 7, 그 다음에 별별 4를 하게 되면 7의 4제곱을 뜻합니다. 그래서 2401이 나올 거고요. 자, 나누기가 있는데 파이썬에서 이 나누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누기는 슬래시 하나만 쓰지만 자, 7/4 하게 되면 얘는 실수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소수점으로 쭉쭉쭉 나누는 게 되는데 자, 이렇게 슬래시를 두 개를 쓰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자, 나누기에서 몫만 취합니다. 그래서 7을 4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죠? 네, 1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자, 결과가 나오고요. 자, 나머지 연산자라는 게 있는데 이 나머지 연산자는 %라는 기호를 쓰는데 자, 7% 4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는 거냐면 7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자, 이것의 결과예요. 이 연산의 결과. 자, 하나하나 실습할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에서 저와 2장에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자, 이 는은 자,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 오른쪽에 있는 이 10이 변수 x에 무엇이 된다고요? 저장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먼저 해볼게요.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곱하기까지 한 번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실습을 해볼게요. 자, 2 더하기 17을 해볼까요? 그러면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 결과와 똑같습니다. 수학 결과하고 자, 2-15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음수가 나옵니다. 자, 곱하기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좀 보기 쉽게 제가 보기 좋으라고 한 칸씩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수 연산자를 살펴볼게요. 지수 연산자는 별을 2개 쓰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직접 해볼 건데 이걸 해볼게요. 자, 17의 제곱을 해보고 자, 10 곱하기 2의 7제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자, 2의 8제곱을 해볼게요. 이거를 지수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지수는 얘예요. 지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러면 17 곱하기 별 2개 해주고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일을 해주면 17의 제곱이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10하고 곱하기는 뭐라고 했죠? 곱하기는 자, 네, 별 하나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대로 내려오고 뭐 해야 되죠? 7의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가 먼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러고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의 8제곱은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2, 별, 어떻게?
8이라고 해주면 2의 8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자, 17 별하고 2 해주면, 자, 2 해주면, 자, 289에서 17의 제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기로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0에, 자, 10 곱하기 2에 몇 제곱이라 했죠? 7제곱이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주면 아마 1280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2의 8제곱도 어떻게 했죠? 2의 8제곱? 2의 8제곱을 자, 별 해주고서 8 했는데요. 여러분 2의 8제곱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2의 8제곱 하면 우리 지수법칙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자, 2의 자,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죠. 2의 자, 2제곱에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자, 4 이렇게 해주면 2의 8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까? 2의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나올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의 제곱에 4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엔터를 치면 똑같이 나오나요? 똑같이 안 나오죠.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한 걸까요? 자, 우선순위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제가 2제곱에, 자, 이렇게 해서 되면 될 것 같아서 2, 4, 8 하면 우리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선순위는 지수는요,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으로 이루어지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되고 나서 자, 2 곱하기 4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돼서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2의 자, 4승이란 얘기예요. 2의 4승. 자, 그럼 2의 4승은 얼마가 되죠? 자, 네. 2의 4승은 2, 4, 4, 16이 되죠. 16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2의 16승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떠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얘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8이 돼야 되겠죠. 자, 제곱을 해서 2의 몇 제곱을 해야지 8이 될까요? 자, 네,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다면 얘는 이 부분은 2의 몇 제곱이 되는 거예요? 세제곱이 되면서 이 부분이 무엇이 되죠? 자, 이렇게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8 하면 얘가 2의 몇 제곱이 됩니까? 자, 2의 이렇게 쓸게요. 2의 8제곱이 되죠. 지금 수학과 컴퓨터 프로그램에 그 약간 섞여서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쓰긴 했는데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혀 다른 값이 나오는 거죠. 전혀 다른 값. 그래서 자, 만약에 지수법칙식으로 얘를 좀 다르게 푼다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해야지만 256해서 어떠한 값이 나옵니까? 동일하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값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되게 당연하겠죠? 라고 설명한 것이 이상한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컴퓨터에서의 연산의 우선순위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에서는 나누기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파이썬의 슬래시는 항상 실수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합니다. 슬래시는요. 그 다음에 하지만 프로그래밍에서 상황에 따라 나눗셈의 목만 정수로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목만요. 자, 그때는 무엇을 써야 되냐면 이 슬래시 두 개의 연산자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차이를 잠깐 보면 17 나누기 5를 하면 어떻게 되죠? 3.4로 우리가 실수 나누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17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 5 하면 3번 들어가고, 자, 2가 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를 해줘서 3.4로 끝나잖아요. 자, 그런데 저는
자, 17 해서 나눠서 나누기를 하고서 자, 얘가 몇 번, 17 안에 몇 번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3번 들어가고 나머지가 얼마가 남는 거죠? 나머지가 4가 남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2가 남는 거죠. 자, 15 해서 15 하면 자, 2가 남는 거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제 이런 실수보다는 이제 정수로 얘가 몇 번 들어가는지 또는 이렇게 몫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나중에 저하고 뒤에서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 예제를 몇 번 만날 건데요. 이제 프로그램의 특징상 이 경우가 이런 연산은 정말 많이 써요. 이렇게 몫만 필요한 경우. 몫만 필요한 경우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결과가 정수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슬래시 해서 나누기를 하면 몫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연산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연산자는 프로그램에서 나누기, 몫을 구하는 이 나누기 연산자와 함께 많이 씁니다. 자, 모양, 연산자의 모양은 퍼센트 같은데요. 자, 나중에 수학에 대해서 좀 배우다 보면 정수론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에 가셔도 이제 수학을 하는 친구들이 정수론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모드라는 연산이 있는데 이 모드라는 걸 이용하면 모듈러 나오는데 모드라는 걸 이용하면 나머지를 추출하는 계산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프로그램에서는 자, 이 기호를 이용해서 자, 나머지라는 것을 이제 뽑아내는 연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17 나누기 5 하면 자, 3번의 몫이 나오고 어떻게 되죠? 3이라는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얼마가 남죠? 2가 남죠? 그러면 17% 5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나머지를 반환해 주는 것이 이 연산자입니다. 모듈러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드를 보면 빠랑 이렇게 제가 미리 준비를 했어요. 자, 여러분은 이런 부분 입력하시는 게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차근차근 하나씩 입력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첫 번째 제가 나누어지는 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인풋을 통해서 자, 값을 제가 넣을 거예요. 그럼 그 17이라고 넣은다면 17이라고 제가 입력을 하면 자, 17하고 엔터를 탕 치면 이 17이라는 값은 P에 저장이 돼요. 자, P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 엔터를 치면 나누는 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때 5라는 수를 빵 하고 입력을 해요. 그러면 Q에 그 값이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프린트에서 화면에 무언가가 나올 거고 P하고 Q를 뭐예요? 나누는데 어떤 연산? 자, 나누기 연산인데 나누기인데 어떤 걸 뽑아내죠? 네, 몫을 뽑아내는 연산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퍼센트를 통해서 얘는 17% 5가 계산이 되면서 무엇을 반환하죠? 이 값을 반환하는 결과를 뽑아낼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하고 실행을 F5를 통해서 전환하면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는 수를 입력하시오 라고 하죠. 그럼 제가 17을 넣어볼게요. 17 엔터를 치면 이 순간 이 방금까지 여기까지 한 게 아까 전에 P에 뭐가 저장이 된다고요? 17이 저장이 되는 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5를 넣어볼게요. 5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예상했던 결과가 그대로 나오죠. 자, 어떻게 해요? 몫은 3, 17 나누기 5 하면 결과는 3이 나오고 17 뭐가 되죠? 퍼센트 5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나머지 값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 연산자를 어디에 활용하는지 다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머지 연산자를 어디에 이용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 우선 나머지의 특징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머지의 특징? 나머지의 특징은 무엇이 있죠? 우리가 특징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예측. 어떤 예측이냐?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수 x가 있어요. 얘를
n이라는 수로 나누면 몫이 나올 테고, 자, 나머지가 나오죠. 자, 근데 이 나머지는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자, 나머지는 0에서부터 n-1 사이의 수예요. 그렇겠죠? n으로 나누면 n보다 하나 적은 수가 나머지. 그래서 0에서부터 n-1까지의 범위로만 정해져 있고 이 수를 넘어설 수는 없죠. 나누는 수, 이 n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잘 기억하시면 문제 해결에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수를 이제 x로 2로 나눈다고 보면요. 2로 나누면 자, 2로 나누었을 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는 정해져 있어요. 무엇과 무엇으로 정해져 있죠? 나머지는 0 또는 1이에요. 0 또는 1. 자, 맞죠? 2로 나누었을 때, 자, 2가 n이라고 친다면, 0에서부터 n-1이니까, 자, 당연히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몫은 0 아니면 1로 나눠요. 이제 나누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뭘로 하냐면,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뭘로 나눌 수 있냐면, 0이면 짝수, 자, 1이면 홀수, 이러한 걸로 구분을 또 할 수 있어요. 초 단위의 시간을 받아서 몇 분 몇 초인지를 알아볼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예를 살펴보면 제가 미리 코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짜잔 하고 여러분 교재에 있는,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실행을 해볼 건데요. 먼저 코드를 잠깐 살펴볼게요. 코드를 살펴보면 우선 초가 있어요. 무슨 초냐면 초가 세컨드, SEC라는 곳에 제가 1000이라는 1000초를 집어넣었어요. 이 1000초가 몇 분, 몇 초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1000초는, 자, 1000초를 여러분 60으로 나누면 무엇이 되나요? 당연히, 자, 그 몫은 무엇이 되죠? 몫은, 자, 네, 분이 될 거예요. 자, 분이 되는 데는 굳이 나머지가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또는 실수로 나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몇 분이, 몇 번. 1000에, 자, 60이 몇 번 들어가나요? 자, 60이 몇 번 들어가는지만 뭐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썼던 연산자는 60이 되니까, 자, 여러분 볼까요? 우리 이렇게 나눠볼까요? 자, 60이 몇 번 들어가죠? 자, 한 번 들어가고, 60 하고 나서, 자, 몇 분 하죠? 자, 400. 그러면, 자, 다시 6분 하고 360 해서 뭐가 되나요? 40이 떨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몇 분 할 때 우리는 이 16분만 필요하면 돼요. 16분은 분으로만 나가면 끝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자, 보세요. 초, 몇 분 몇 초, 1000초는 몇 분 몇 초 할 때 16분 하고서 초는 나머지 초로만 나타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연산자를 쓴 거예요? 리메인더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자, SEC 하고선 퍼센트 하고선 60 했어요.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요거. 나머지만 가져가면 되죠. 나머지만 가지고 가면 되니까, 자, 요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 16분 40초가 나와야 돼요. 16분 40초. 그래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16분 40초가 나오게 됩니다.